고등학교 화학 2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화학 2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체라고 하는 물질 상태를 얘기했어요. 입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번엔 좀 더 규칙적인 상태로 왔습니다. 액체, 압력 변화와 온도 변화에서 부피 변화 거의 없어요. 그건 기체의 성질과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동성을 갖고 있어요.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그리고 같은 질량의 기체보다 부피가 매우 작아서 밀도가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액체는 또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액체 표면 분자가 기화되어 나아가는 현상, 증발이 일어나고요. 증발된 기체 분자들 중 일부가 충돌해서 다시 액체로 변하기도 해요. 응축도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발과 응축의 동적 평형 상태에서 액체의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증기 압력이라고 해요. 자, 이제 액체 얘기할 때는 압력을 또 얘기하긴 할 텐데, 얘네가 증발도 일어나면, 증발되면은 기체 상태의 액체도 많아지니까 또 기압도 커질 거고요. 만약에 증기 압력이 더 늘어날 거고, 응축된다면 또 기체 분자들이 없어지니 기체 분자들이 다시 액체가 되니까 또 기압 줄어들겠죠. 압력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 증발되는 속도 같고 응축되는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서 액체의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을 얘기할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가 무엇이냐? 우리가 화학 1 거의 말미쯤에 얘기하는 정반응, 역반응 얘기하면서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넣고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와 같을 때 기체 압력과 같겠죠, 당연히. 왜냐? 동적 평형 상태에서 액체 증기가 나타나는 동적 평형이 무엇이냐? 증발 속도 같고 액체 속도가, 그러니까 한쪽 방향, 증발이라는 건 뭐예요? 액체 표면의 분자가 기체가 되는 거죠. 액체 분자들이 액체 상태로 있다가 기체 상태로 배열들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응축은 반대 현상이 되겠고요. 한쪽 방향의 변화, 한쪽 방향의 반응과 반대쪽 방향의 반응이 이러한 속도가 같아져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증발과 응축이 둘 다 일어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이걸 증발과 응축의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기체 압력과 당연히 증기 압력은 같겠죠. 온도가 높아집니다.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증기 압력이 커지겠고요. 같은 온도일 때는 분자 간 인력이 작기 때문에, 인력이 작다는 것은 뭐 그 분자들이 기화되어 날아가는 증발이 일어나기 좋다는 거죠. 더 기체 입자들이 많다는 것은 증기 압력이 크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맨 처음에는 응축 속도, 기체가 액체가 되는 속도가 증발 속도, 액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보다 굉장히 작았습니다만,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같아져요. 그때 우리가 증발과 응축의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한다. 자, 끓음입니다.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발음이 안 되네요.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 증발과 응축의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 액체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기화 현상이에요. 외부 압력이 증기 압력 같아질 때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요. 이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특히 외부 압력이 1 기압이면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분자 간 인력을 얘기하면서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특히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액체는 물이에요.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 산소 원자가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원에서 분자 구조를 얘기했던 것처럼 결합각이 104.5도. 왜냐? 비공유 전자쌍을 2개 갖고 있어요. 구분형이 되겠고요. 극성 문자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아요. 산소 원자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요. 수소 원자 쪽은 플러스 극을 띱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좋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수소 결합이 일어나요. 인력이 커집니다. 수소 결합과 구분형. 얼음은 육각형 고리 형태로 분자 배열이 일어납니다. 수소 결합 굉장히 강한 결합이기도 하고 또한 구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네가 반응하면서 그 입자들이 배열되면서 어떻게 배열되느냐? 얼음은 육각형 고리 형태로 규칙적으로 배열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질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응고가 일어나면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응고가 일어나면서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옆에 그래프를 볼까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커지다가 온도가 높아진 만큼 액체 상태에서는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고체 상태가 되면서 매우 작아져요. 다 반대로네요. 고체 상태일 때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액체 상태가 되면서 확 작아져요. 그리고 그때 4도씨 때 우리가 질량 1g의 물의 부피를 1 ml라고 하죠. 온도가 높아집니다. 밀도, 고체 상태일 때는 밀도가 굉장히 점점 작아지다가 액체 상태가 되면서 갑자기 밀도가 크게 변해요. 크게 올라가요. 그리고 4도씨일 때 또 최대를 찍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밀도를 1g/ml라고 하죠. 만약에 질량이 1g이고 부피가 ml라면 그때 1g/ml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질량 1g의 부피도 4도씨일 때 최저점을 찍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 비열, 표면 장력 모두 높습니다. 왜냐? 아주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표면 장력.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이에요. 인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이 크고요. 떨어뜨린 방울들이 구형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물은 수소 결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인력이 크고요. 녹는 점, 끓는 점, 비열, 표면 장력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나 구분형이라서. 구분형이라는 건 또 뭔 얘기일까요? 얘네가 또 극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힘을 작용한다. 자, 고체 상태입니다. 압력 변화와 온도 변화에 의해서 부피 변화 거의 없는 상태예요. 입자 인력이 매우 높아요. 액체와 기체와 다르게 고정된 위치에서 진동 운동만 합니다. 진동 운동만 하고 유동성이 거의 없어요. 일정한 모양을 가집니다. 다만 고체는 결정성을 띠느냐 결정성을 띠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라고 얘기하는데요. 결정성은 뭔 소리냐?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거예요. 자, 물론 액체, 기체에 비해서 규칙적이에요. 입자 배열들이. 그리고 자리에서 진동 운동 떨기만 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석영과 유리, 석영은 정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이 모양들이 크게 보면 육각형 같은데 이제 이 하얀색 점과 뭐 검은색 점들이 막 반복되는 이 육각형 모양 이 크게 보면 이 하얀색 점들만 보면 육각형 모양 같은 이 모양들 계속 반복돼요. 하지만 유리는 그렇지 않죠. 결정성 고체들은 입자배열이 규칙적이다 보니까 녹는 점이 일정하고요. 비결정성 고체들은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어디는 입자배열이 이렇게 되고 어디는 저쪽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구성 입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분자 결정, 원자 결정, 금속 결정, 이온 결정이 나눠지는데요. 분자들로 이어져 있는 분자 결정, 분자 간 힘이 곧 입자 간 힘입니다. 대체로 녹는 점이 낮고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모두 전도성이 없어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결정 역시 원자들의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역시 전도성은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속 양이온과 잔유전자를 갖고 있는 금속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금속 결합, 우리가 이거를 화학원에서 분자 간 힘 또 얘기하면서 금속 결합 얘기했었죠.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분자 간 힘 등 금속 결합, 분자 간 힘 얘기하면서 금속 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또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얘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모두 전도성을 띄어요. 이온들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이온 결정,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구성되고 있고요. 그 분자들이 이온 결합으로 구성되고 이온들의 이온 결합으로 구성되고요. 이온 결합하고 있는 이온들이 받는 표현이겠죠. 이온 결합하고 있는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녹는 점이 역시 이온 결합 때문에 또 높습니다. 하지만 이 이온들이 굉장히 단단히 붙어있는 고체 상태일 때는 전도성이 없고 얘네가 액체 상태 혹은 수용액 상태에서 얘네가 풀어지면서 또 전도성을 띠게 되죠. 원자 결정제 중에서는 흑연과 같이 또 일부 물질은 또 전기 전도성을 띠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체 상태는 또 규칙적인 배열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정성
결정성 고체의 경우에는 불필요적인 배열이 반복되다 보니까 단위 세포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반복되는 기본 단위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 00은 왜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00은 정말 왜 나와 있는 걸까요? 자, 단순 입방 구조입니다. 조금 저거 신경이 쓰이니까 좀 지워줄게요. 됐네요. 자, 단순 입방 구조입니다. 단순 입방 구조. 만약에 우리가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각 모서리에만 그 분자들 혹은 원자들이 혹은 이온들이 있는 상태예요. 단순 입방 구조. 그 한 원자 이 한 정육면체를 딱 잘라 보면은 이 입자들이 또 8분의 1씩만 또 잘리게 될 거예요. 8분의 1씩 각 모서리 8개 있으니까 단순 입방 구조에서는 그 원자 하나를 담고 있다. 온전히 하나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최신 입방 구조입니다. 한가운데 또 입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에 8분의 1씩 8개, 가운데 하나, 2개가 있는 그 상자 안에 잘린 애들을 다 합친다고 하면은 2개가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면신 입방 구조 말 그대로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면에 하나씩 있는데 면에서 잘리겠죠. 또 상자를 담는다고 하면 상자 면에 하나씩 있는 거니까 또 잘리겠죠. 절반씩 잘릴 거예요. 8분의 1씩 각 모서리에 8개, 2분의 1씩 6개, 총 4개의 입자들을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액체, 고체 얘기하면서 또 새로운 성질들이 나오고 있네요. 응축, 증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체 얘기하면서 결정에 대한 이야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얘네들이 섞입니다. 기체, 고체, 액체. 오늘 액체 얘기하면서 또 기체 얘기 살짝 나왔죠? 압력에 대한 얘기하면서 얘가 응결되느냐, 응축되느냐, 증발되느냐, 이 속도가 이 빠르기가 얼마나 어떻게 되다 보니 똑같아질 때 우리가 증기압력을 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또 막 섞일 거예요. 왜냐? 물질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섞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시간엔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보자면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우리가 흔히 봤던 고체, 액체, 기체 굉장히 쉽게 봤던 물질들이 생소해지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질들이 알고 있는 고체 성질, 액체 성질, 기체 성질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시선에서 좀만 봐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2 그러면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